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땅 투자 저자 농지오케이 임수입니다. 오늘은 작용하지 못하는 농지에 농지 임대차를 해야 될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들 망설이시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시기가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결정해서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지금 사실은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서 한 설명을 아마도 금년 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이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는 작용할 사람이나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헌법하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재론의 여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악법도 법이라고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농지를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법에 합법적으로 내가 소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작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짓겠다고 샀으나 안 되고, 또 상속을 받았으나 내가 농사질 형편이 안 되고, 세상의 일이라는 건다 무조건 다 맞출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도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은 그 예외 조항들이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그것도 예외 조항에 맞춰서 내가 맞춰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을 내가 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그건 모르겠다. 나는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나 저기 가고 싶어요. 근데 찻길인데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신호를 맞춰서 건너야 돼. 이건 우리 정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맞춰서 건너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끈 건너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다녀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예,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집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것저것 허가 받아야 되고, 바꾸려면 허가 받아야 되고, 이사할래도 허가 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 아래 위층 쿵쿵거려도 아래 윗집에서 난리가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킬 도리는 지켜야 된다. 예, 괜히 흥분했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6조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농사를 안 지면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주말 체험용 농지,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인용하는 농지, 그 다음에 영농 분리농지, 이거는 반드시 본인이 제촌을 다 안 해도 돼요. 일부만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경우에요. 이번에 주말 체험용은 근데 이제 사실은 법이 바뀌어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임대차가 또 허용되는 농지가 있어요.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는 사용대차나 이런 거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상속 농지, 또 1만 제곱 미만의 인호한 농지,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질병, 징집, 취약, 선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을 못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득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주말 체험용농을 하려는 자 또는 이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농지. 그러니까 주말 체험용농, 우리 이렇게 뭐 5평, 10평 이렇게 분양받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이 경우는 허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인 간의 임대차도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근데 여기 농지은행에는 이런 사람들도 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안 해도 되지만 농지은행을 통해서 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금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줘요. 8년 이상 하라면. 그러면 절세도 되니까 이왕 할 거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합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도 소유 및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물론 그것도 허용이 되고 있고요. 만제곱미터 미만이래야 돼요. 만제곱미터 이상은 작용을 안 하는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반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나 위탁을 할 때 농지법 23조에서 정한 임대차를 하는 경우와 농지은행을 위탁을 하는 경우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 조금 전에 제가 농지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허용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만 짓고 있으면 돼요. 누가 짓든지 간에 타용도로 사용만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농지법에 의한 처분 명령에 대한 것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이 또한 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현재까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임대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동안 농자를 관리해 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우리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풍습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다음에 농촌의 관습상,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를 5%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게 좋으냐? 그렇게 얘기하면 8년 동안 했으면 5%씩 8년 동안만 했다 그래도 위탁 수수료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반드시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7월 1일부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 농사 짓는 사람하고 못하고 이제 그 농지은행에서 공고를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전까지 6월 달까지는 현재 농사 짓는 사람하고 소유주하고 함께 가서 신청하면 두 분이 그냥 임대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신청하셔라. 6월 달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지금 빨리 하셔라. 지금 일부 농지은행에서는 벌써도 잘 안 받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6월 달까지는 이 법이 시행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1순위가 청년 후계 농업이냐, 2순위가 인공 30세대예요. 3순위가 후계 농업이냐, 4순위가 귀농인입니다. 5순위가 일반 농민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 이웃은 다 일반 농민들이에요. 일반 농민. 여기까지 올 차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차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7월 이전에 현재 하고 계신 분과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용대 위탁자가 사용처인을 지정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친족 간에만 가능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한테나 다 돼. 사용대 사용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됐잖아요. 무상으로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는 건데 남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도 다가 아니고 이건 친족 간에만 가능한 겁니다. 가족 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옛날 법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가족 간에만 가능한 거고 형제 간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하우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기존 임차인이 영농 영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게 뭔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지금 이분들하고 임대차에서 하는데 위탁 기간이 끝났어요. 5년 동안이.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다시 기존 임차인이에요. 기존 임차인 경작농지가 임차 예정농지와 연접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된다 그런 얘기고, 친환경 단지에서는 친환경 단지 임차 저거를 받은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공유 농지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할 땐 된다. 위탁 없이 된다. 공유자 경작자가 있을 때는, 즉 이런 경우는 공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현재 농사 짓는 분과 하려면 7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방송을 보는 즉시 농지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비서류해서 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끌지 마시고요. 그래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 경우 단점이 뭐가 있느냐? 일단 소유자하고 경작자 간에 유대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떠면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객관적이라 그러나 서로 뭐 인적 뭐 내가 서로 어떤 끈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맺고 끊는 게 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5년간 위탁 기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경작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탁 해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남남인 경우에 이게 쉽지를 않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근데 서로 아는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위탁을 했을 경우에 매매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은행 위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염두에 두고 하셔라. 그리고 어차피 작용을 못하게 되는 농지라면, 임대차를 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6월 달까지 이렇게 구비해서 신청하셔라. 그다음에 그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그 서류들은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제출하는 서류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하시면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에 관할하는 농업경제 등록 그 농어촌 공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 연결이 돼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시고, 농지 투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촌작용이 최고입니다. 제촌작용이 최고의 방법이고, 뭐 농업법인들 가끔 말씀하시는데 농업법인도 제촌작용을 못하는 경우에 피해가는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농업법인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 아닙니다. 최고의 방법은 제촌작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촌작용이 안 되면 작용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더더군다나 농지가 많다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을 유지하는 정도의 작용은 반드시 하셔라. 농업인을 유지하셔라. 그러면서 지역농협에 조합원도 가입하고, 또 내가 농업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혜택을 보고, 또 하나는 그거를 하고 있어야 내가 추가적으로 농지를 살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농지를 살 수도 있고, 더 나중에 농지연금 가입하는 데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셔라. 정의는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작용을 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절세도 가능하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하다 나니까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웃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허용된 것만 그렇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타용도로 아예 전용하거나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못 해주면서
법이 잘못됐니, 네가 잘못됐냐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300~400평,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농업인 유지하는 농지 정도 하면 나머지는 위탁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처분 명령 안 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녹화를 하는 오늘 새벽에 지금 양평에 가서 일을 여태 하다가 조금 일찍 왔어요. 이 녹화하려고. 예, 조금 일찍 왔는데 한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왔습니다.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에, 제촌은 아니에요. 제촌 작용도 아니고 하지만은 작용만은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은 부모님이 주신 거고 또 그 농기계가 들어가서 뭐 확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사한 짐은 안 져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제가 놀리면 예, 처분 명령 받고 불이익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지 임대차 기간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농지 위탁할 때 그 농지은행에서 하는 절차, 또 그 농지은행에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글도 썼고 유튜브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이라든지 농지의 소유 상한이라든지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대상이 어떤 것이라든지 또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련 법규를 아래에다가 해놨으니까 이거는 함께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고, 자, 농지는 제촌 작용하자. 제촌 작용하지 못하면 작용하자. 작용하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유지하자. 그 중에 하나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절세까지도 이루어지니까 10% 절세, 10% 절세도 이루어지니까 이왕이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자. 나는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타용도로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처분을 하자. 이제부터 농지관리 합법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모쪼록 자기가 소유한 농지, 이렇게 소유했든 저렇게 소유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 잘 관리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농지를 취득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면 작용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하시라고 이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농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 관리하셔서 농지 투자로 다들 성공하셔서 부자로 여유롭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